진짜 뼈가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 앞니 부분들은 원래 좀 뼈가 얇고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죠. 이제 사랑니 빼러 이제 동네 치과를 갔는데 이거 우리 못하니까 대학병원 가세요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돈이 안 돼서 좀 귀찮아서 뭐 그런 건가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유독 사랑니 수가가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너무 좀 낮아요. 이제 너무 바쁘고 그런 치과들은 그런 것들 조금 기피하기도 하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첫 번째 원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는 신경이 좀 근접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감각 이상이라고 해서 사랑니가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4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가 평생. 근데 그런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가 뭐 한 0.1%, 0.02% 이렇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만약에 그 환자한테 그게 일어나면 그건 그냥 그 환자한테 100% 일어나는 거거든요. 0.1%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 쪽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케어나 커버들이 가능한데, 일반 치과병원은 만약 그렇게 해서 감각 이상이 왔다,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웬만한 치과에서 좀 매복사랑니 신경이 근접하면 이제 대학병원 쪽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학병원 예약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좀 기다려야 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마다 보면은 사랑니 맛집으로 좀 소문난 치과들이 있거든요. 죽전에서는 저는 이제 서울 닥터유 치과가 그런 치과고, 또 이제 찾아보다 보면 이제 뭐 사랑니만 뽑는 그런 치과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구강외과 원장님 이렇게 좀 사랑니 많이 발치해 보시는 그런 데들 찾아가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랑니가 좀 신경이랑 가까우면 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원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 뽑아주시는 건가요? 많은 사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니 발치는 CT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사랑니가 있는데 딱 봤을 때는 이렇게 2차원으로 파노라마 봤을 땐 겹치지만 3차원 CT로 보면은 안 겹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겹친다 하면 자신감 있게 지금까지 뽑아갖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문제 생긴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당일에 뽑아줄 수 없다든지, 매복사랑니를 뽑으려면 머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위험한 치아들이 있어요. 신경이 바로 밑에 있어서. 그런 케이스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 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좀 있잖아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뭐 0.1%, 0.02% 이래요. 만약에 어떤 환자한테 그 부작용이 생겼다, 0.1%, 0.02%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환자한테는 그냥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정성스러워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꼼꼼히 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체크하면서 사랑니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쉽게 뽑는다고 해서 이게 대충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쉽게 뽑는다는 얘기는 어려운 거를 빨리 뽑는다는 얘기고, 환자분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매복 사랑니 발치를 잘 하시는데 이게 또 임플란트 수술 실력이랑도 좀 연관이 좀 있나요? 매복 사랑니를 많이 뽑아보면 잇몸도 크게 열고 안쪽에 막 어려운 걸 발치를 해내고 하는 그 경험이, 나중에 어려운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을 크게 열고 거기 다 박리를 시키고 꼬매고 이런 게 다시 매복 사랑니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복살을 많이 해보면 나중에 임플란트가 좀 더 수월하죠. 그럼 원장님 병원도 좀 고난도 임플란트 케이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주로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고난도 임플란트 케이스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갔다가 요 병원 좀 크니까 한번 와봐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뼈가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 앞니 부분들은 원래 좀 뼈가 얇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고 뼈 이식만 먼저 해놓고 한 4, 5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고, 이런 고난이도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실제 환자가 다니는 당뇨, 고혈압 병원에 의뢰를 드려서 약 같은 걸 조금 뭐 끊는다든지 조절을 한다든지 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있고, 신경이랑 너무 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뼈를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직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뼈 이식 중에 제일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를 최대한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해보고 자기만의 어떤 프로토콜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아가 그냥 댕강댕강하고, 이런 치아가 있더라도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씹는 게 그냥 잇몸으로 씹으시는 거예요. 반대 대합되는 치아가 있으셔야 뭐가 식사를 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경이 진짜 여기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이런 거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해서 1mm 있던 뼈를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도 뼈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다 뼈 라인대로 해서 잘 심어놓고 잇몸이랑 이런 것까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3월달에 제가 마지막 또 사진 찍은 건데 뼈 이식해서 여기도 다 잘 있고 여기 임플란트도 녹은 거 하나도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 병원 후기 보니까 좋은 후기들이 너무 많은데 안 아프고 또 많이 안 붓고 또 빠르다 이런 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끝나면 원장님이 좀 대충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수술을 빨리 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수술을 빨리 하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잇몸이 열려있는 시간이 길고 그럴수록 나중에 붓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 재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면 저도 너무 힘들고 저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에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데 빨리 해서 환자분 불편감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모토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또 임플란트가 엄청 싼 곳도 많고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고 하는데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 또 치과의사 입장에서 정말 수술 잘하는 치과를 고르는 팁 같은 거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장님 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입 보고 그냥 나가는 데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이거 임플란트 3개 여기 하고 여기 해서 상담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건 원장님 상담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CT도 환자분들 보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환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서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치과를 좀 고르는 게 임플란트를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치과를 고르는 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